이제 누구나 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듯 앞으로 누구나 다 디지털 지갑을 사용하게 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예전보다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들 합니다. 이는 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럼 인류 역사상 어떤 새로운 것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많은 혜택을 주다가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제공하는 혜택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돈 없고 백 없는 흙수저들일수록 극초기 시장을 선점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디지털 지갑 역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극초기 시장입니다. 이번 영상 하나로 남들보다 먼저 디지털 지갑에 대한 준비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먼저 극초기 시장의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주위에 지갑 사용하시는 분들 본 적 있으신가요? 저만 해도 카드 혹은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만든 페이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갑을 사용해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버스 요금으로 현금을 받지 않는 클린버스의 확산으로 인해 현금이 익숙한 어르신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생활 여기저기서 현금이 사용되지 않는 상황은 앞으로 점점 더 당연한 일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현금을 보관하기 위해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지갑의 수요도 점점 줄어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반대로 그 수요가 점점 폭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갑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지털 지갑인데요. 디지털 지갑은 암호화폐, NFT 등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지갑입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등을 계기로 스스로가 은행이 되어 자신의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아티스트는 실리콘밸리 뱅크 본사 앞에 비트코인 광고 트럭을 만들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Be your own bank, 즉 스스로가 은행이 되세요라고 말입니다. 이때 디지털 지갑이란 이 안에 디지털 자산이 실제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상에 저장된 디지털 자산으로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대문에 있는 전자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지갑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온라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핫 월렛, 그리고 오프라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콜드 월렛이 있습니다. 핫 월렛의 경우 대표적인 것으로 미국에서 만든 메타마스크가 있고요. 현재 메타마스크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 1,000만 명을 넘어서며 핫 월렛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핫 월렛은 온라인만 연결되어 있으면 쉽게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척 편리하지만 해킹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콜드 월렛의 경우 대표적인 것으로 프랑스에서 만든 레저가 있고요. 이러한 콜드 월렛은 USB처럼 생긴 하드웨어 기기가 있어야만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킹에 강하지만 접속이 다소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이낸스 업비트 등 거래소 역시나 이러한 디지털 지갑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간혹 거래소가 해킹되었다는 뉴스를 보면 이는 하드월렛과 관련된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암호화폐를 거래소에 보관하시는 경우 이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자신의 자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소의 지갑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즉, 거래소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은행에 맡겨놓은 현금처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 가능한 디지털 지갑을 만드시려면 앞서 말씀드린 핫 월렛 혹은 콜드 월렛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한편 오픈시 등 블록체인 기반의 사이트에서는 메타마스크 같은 핫 월렛이 필수이기 때문에 콜드 월렛을 활용해서 핫 월렛의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핫월렛의 대표인 메타마스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컴퓨터에 크롬이 설치되지 않은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크롬을 입력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탕 화면에 이런 아이콘이 생기실 거거든요. 그래서 크롬을 연결하신 후 네이버를 접속하시고 메타마스크라고 치시면 검색 결과 중에 크롬 웹스토어라고 적힌 것을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크롬에 추가라는 문구가 보이는 곳을 클릭하시면 메타마스크가 설치됩니다. 이는 우측 상단 블록 모양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못 모양을 클릭하시면 우측 상단에서 메타마스크 바로 가기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으로 치면 은행 어플만 깐 상태이고요. 이제 은행 내에 계좌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여우 모양을 클릭하시면 지갑 생성이 가능한 메뉴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메타마스크 지갑을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이라면 새 지갑 생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먼저 8자리의 비밀번호를 생성해 주시고
보안 관련 영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메타마스크 계좌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비밀복구 구문을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앞서 새 지갑 생성이 아닌 기존 지갑 가져오기에서 이 비밀복구 구문을 모르면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갑에 들어있는 자산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복구 구문은 정말 잘 관리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비밀복구 구문은 절대로 온라인상에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해킹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 수강생분 중 한 분도 이걸 컴퓨터 메모장에 보관하셨다가 해킹을 당하셔서 그 안에 들어있던 암호화폐를 다 잃어버리셨습니다. 이에 비밀복구 구문은 반드시 종이 혹은 휴대폰 공기계 등 온라인이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에 저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단계를 거치고 나면 드디어 내 계좌가 적힌 메타마스크 지갑이 뜨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 화면이 매우 낯설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뭐 모든 것들이 그렇듯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고요. 여기서는 좀 더 빨리 익숙해지시도록 대략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가장 상단에 보시면 내 계좌명 그리고 계좌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계좌명은 우측 점 3개를 누르셔서 계좌 세부 정보에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그 아래 이더리움이라고 표시된 것은 메타마스크를 사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계좌 번호와 수수료는 메인넷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누가 메타마스크 주소를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먼저 메인넷부터 확인하신 다음 계좌번호 옆에 있는 네모 2개를 클릭해서 복사하신 다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메인넷이란 뭐냐? 이는 쉽게 이해하자면 일종의 통신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KT를 쓰던 SKT를 쓰던 LG텔레콤을 쓰던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서비스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통신망에 따라 요금 제도나 세부 혜택 등의 차이가 생겨납니다. 이처럼 메타마스크에서 어떤 메인넷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지갑의 기능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메인넷에 따라서 수수료로 사용되는 코인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NFT의 경우 지원하는 메인넷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정 NFT에 관심이 있으신 경우 그 NFT를 지원하는 메인넷을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메인넷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 중에 메인넷 기능을 지원하는 암호화폐 이름과 동일한데요. 대표적인 메인넷으로서 이더리움, 폴리곤, 솔라나 등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메인넷의 경우 수수료로서 이더리움이 사용되고 폴리곤 메인넷의 경우 수수료로서 폴리곤이 사용되며 솔라나 메인넷의 경우 수수료로서 솔라나가 사용이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메인넷 기능을 지원하는 암호화폐가 그렇지 않은 암호화폐보다 훨씬 더 가치 상승의 기회가 높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이더리움 메인넷의 경우 수수료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더리움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수수료를 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폴리곤, 솔라나 등 수수료가 저렴한 메인넷에 대한 수요 또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메타마스크 지갑 설정을 완료하시면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메인넷은 깔려 있고 추가적인 메인넷 설정을 하셔야 하는데요. 우측 상단에 이더리움 메인넷을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나오는 네트워크 추가를 통해 추가적인 메인넷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인넷이 설정되면 그 아래에 거래하고자 하는 암호화폐를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이는 메타마스크 하단에서 토큰 가져오기를 누르시고 토큰 계약 주소를 직접 입력함으로써 추가를 하실 수 있는데요. 토큰 계약 주소 같은 경우에는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로 가셔서 추가하고자 하는 암호화폐를 입력하신 다음 여기에서 나오는 요 모양 옆에 있는 주소를 복사하셔서 붙이시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메인넷별로 메타마스크의 주소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니 메인넷을 꼭 확인하셔서 해당 메인넷에 해당되는 주소를 복사하셔서 붙이셔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특정 메인넷 하에서 특정 코인을 밖으로 보내거나 혹은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받으실 수 있으며 혹은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기능도 활용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A라는 코인을 B라는 코인으로 바꾸실 때는 수수료가 다소 비싸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수료를 아끼시고자 하는 분들은 거래소로 옮기셔서 원하시는 코인으로 바꾸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마스크를 사용하실 때 보안 관련해서 주의하실 추가사항 말씀드릴게요. 메타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우측 상단 동그라미를 누르셔서 잠금을 선택해 놓으세요.
또한 핫 월렛의 보안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콜드 월렛을 연결하셔서 이중 보안을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역시나 우측 상단 동그라미를 누르셔서 하드웨어 지갑 연결하기를 누르신 다음 콜드 월렛과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핫 월렛으로 특정 거래를 완료하고자 할 때 콜드 월렛으로 묻는 단계가 추가되기 때문에 핫 월렛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디지털 지갑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콜드 월렛의 대표인 레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콜드 월렛의 경우 USB 같이 생긴 하드웨어 기기를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때 콜드 월렛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아닌 콜드 월렛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콜드 월렛을 통해 해킹된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콜드 월렛의 경우 종류가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입출금 등 디지털 지갑으로서의 기본 기능은 메타마스크와 동일하며 부가적인 기능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될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나노 S는 10만 원 정도, 블루투스 기능 등이 추가된 나노 X는 20만 원 정도, 그리고 스마트폰처럼 내가 가진 NFT를 바탕화면으로 저장할 수 있는 등의 기능이 추가된 레저 스택스는 40만 원 정도 합니다. 저는 그냥 싼 걸로 샀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를 감안하셔서 각자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나노 S를 구매하겠다 결심하셨다면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색상과 수량을 선택하신 다음 카트에 담아줍니다. 이때 여러 개를 구매하실 경우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프로덕트에서 올 프로덕트를 선택해 보시면 나노 S를 3개, 나노 X를 3개, 혹은 나노 S와 나노 X를 같이 구매하실 경우 10%씩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레저 같은 경우 처음 제가 구매했던 약 3년 전보다도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차피 사게 될 거라면 일찍 사시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레저를 저장하는 케이스 등 액세서리들도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앞으로 디지털 지갑 관련한 액세서리 시장도 크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한편 레저를 카트에 담고 나면 받을 주소를 입력하는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해외에서 오는 거다 보니까 관련 정보들을 영문으로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주소의 경우에는 네이버 검색창에 영문 주소 변환이라고 치시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원이나 도로명을 입력했을 때 영문 주소로 자동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동호수만 앞쪽에다 적으시고 변환 결과에서 나오는 주소를 복사해서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지갑이 도착을 하면 이제 컴퓨터에 지갑 생성을 위한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USB 같이 생긴 기기는 대문에서 전자키 역할만 하기 때문에 메타마스크 같은 화면이 있어야 매니지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레저 라이브로 들어가신 다음 프로그램을 깔고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USB 같이 생긴 기기를 연결하시고 메타마스크에서처럼 하라는 것을 하면 됩니다. 나노 S의 경우 PC와 연결하기 위해 케이블이 반드시 필요하고 나노 X는 블루투스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USB 같이 생긴 기기 작동법은 정말 단순한데요. 왼쪽, 오른쪽 혹은 양쪽을 동시에 누르는 세 가지 작동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개의 경우 최종 확인을 하는 경우 양쪽 버튼을 동시에 누르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과정은 메타마스크에서 비밀복구 구문을 설정했던 것처럼 리커버리 페이지라고 해서 비밀복구 구문을 설정하는 것인데요. 총 24개의 단어를 레저를 주문한 박스에 포함된 종이에 적어 두시면 됩니다. 메타마스크와 마찬가지로 이 비밀복구 구문을 잃어버리시면 내 자산을 홀랑 날려먹게 되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모든 세팅이 완료되고 레저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원하는 코인 지갑의 어플을 추가하셔야 하는데요. 레저 라이브에서 매니저로 들어가신 다음 원하는 코인을 선택하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때 레저 용량의 한계로 인해서 무한정 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지갑 어플을 지우고 까시면 됩니다. 가령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때 어플을 깔았다가 리플을 주고받기 위해 비트코인 어플을 지우고 리플 어플을 까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한정 원하는 코인 어플을 깔 수 있는 거죠.
이때 업비트 어플을 지운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있던 암호화폐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듯, 어플을 지운다고 해서 저장된 디지털 자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핫 월렛이든 콜드 월렛이든 그것이 뱅크런을 피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나만의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비밀 복구 구문을 잃어버리면 말짱 꽝이기 때문에 이를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집에 불이 날 경우를 대비해서 화재에 안전한 금고를 사놓았다는 분도 있고, 비밀 복구 구문을 가족들 집 여기저기 나눠서 보관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혹은 비밀 복구 구문을 통째로 아예 외워버린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거나 비밀 복구 구문을 잘 보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